자, 공정력만 항상 공부하셨겠지만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선결 문제. 먼저 결정되어야 되는 문제다 그 말이죠. 그럼 국가배상을 먼저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민사소송. 자, 위법한 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자, 위법한 처분 그 자체를 날리기 위해서는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걸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알 바 없고 난 경제적인 손해를 구제받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거를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을 걸어야겠다. 어떤 소송을 걸어야 되나요? 국가배상을 걸어야 되죠. 정확하십니다. 이때는 국가배상을 걸어야 하는데 왼쪽에 답이 써 있긴 하지만 국가배상은 무슨 소송인가요? 민사죠. 행정이 아니에요. 물론 다수의 통설적인 교수님들은 행정으로 가자 하시지만 어쨌든 실무상 판례가 국배는 민사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국가배상의 요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종합적인 2단계에서는 더 설명이 더 수월하게 되네요. 국배 요건은 6가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이 성결 문제와 관련 건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2조에 따른 국배 책임, 공무원이 직무행위 중 고의과실에 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그 법의 입법 취지가 사익보호성, 상당 인과관계까지 가지고 있어야만 국가배상이 인정됩니다. 자, 그럼 민사법원의 판사가 이제 국가배상을 인정할지 말지 청구 인용 기각을 때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결정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클리어가 돼야 되냐, 이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민사법원의 판사가 민사법원에서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난 행정법원 판사가 아닌데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정력은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정작 여기를 빼먹고 그냥 공정력은 뭐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렇게만 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그랬으니까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 쟁점이 문제되는지는 아시겠나요?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인데 그럼 민사법원의 판사가 국가배상을 오케이 할지 기각할지 결정하려면은 그 전제 조건으로서 국가배상의 요건인 처분이 위법하다 아니면 안 위법했다를 판단을 해야만 그 뒤에 그래 그러니까 국가배상 해줘라 안 해줘도 된다 결정을 할 거잖아요. 자, 판단이 할 수 있는지가 우리 문제의 스타트가 되고 그에 대한 답은 행정소송법 11조에서 그냥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 조문 자체를 아예 안 읽어본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11조 뭐라고 써있냐? 야, 처분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가 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라. 그래야 법원의 어떤 업무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입법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럼 결론 나왔죠. 민사법원의 판사는 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심리해 보니까 처분이 위법하더라. 그럼 국가배상 청구 인용 나가는 거고 처분이 적법하면은 국가배상 청구 기각 나가는 거죠. 그럼 뭘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냐? 아직 이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취소하는 판결은 안 났잖아요. 그치만 취소 판결 없더라도 얼마든지 민사법원 혼자 스스로 처분 위법하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있다. 왜 11조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판례도 많이 나오죠. 위법한 대집행이 계고 처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꼭 행정법원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다예요. 민사법원에서 얼마든지 알아서 판단하겠다. 그게 바로 선결 문제가 시작되는 위법한 처분을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실까요? 다음 두 번째, 무효인 과세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가 실수로 세금을 오납부해버렸고 무효인지 몰라서 세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물론 우리 이미 지난주에 정리한 내용이었죠. 무효인 과세 처분으로 내가 세금을 잘못 냈다. 두 가지 소송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잘못 낸 세금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정확하십니다.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 야 과세 처분 무효다라는 무효 확인 소송도 생각할 수 있죠. 지난주에 배우신 내용의 복습.
돈 돌려달라는 이행 소송이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확인 소송을 걸 수 있겠는가? 확인해소의 보충성이 요구되는가? 우리 대법원 판례 요구되지 않는다. 그냥 와라. 무효 확인 판결만 해줘도 얼마든지 권리구제 된다. 엄청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이것도. 자, 근데 문제는 부당이득도 민사행정 중에 어떤 소송인가요? 민사소송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 다음, 그럼 부당이득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낸 것이 무효여야 된다, 위법해도 충분하다. 무조건 무효여야 합니다. 부당이득이란 말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위법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위법은 무효일 수도 있고 취소 사유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취소 사유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아까도 봤지만 무효다, 유효다. 유효죠. 그러니까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만 부당이득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은 퀘스천 이번에 하얀색으로 쓸게요. 이미 본 거니까. 민사법원이 이 과세 처분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수 있나요? 있죠. 왜요?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11조에서 그냥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 왜? 11조에서 된다라고 한다. 자, 근데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되시죠? 조문 자체에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이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죠. 엄청 나왔던 법리적인 치밀한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판단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법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가볼게요. 법원이 심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아니다. 아예 그냥 처분 자체가 적법하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건 시험 문제 나올 리가 없겠죠. 당해 청구 기각이니까. 적법하면은 당해 청구 기각인 거고. 두 번째, 심리해 보니까 위법하다. 근데 국가배상 그냥 위법하면 끝이었죠. 왜요? 요건 자체가 위법하기만 하면 되니까. 국가배상은 중대 명백하게 위법해야만 인정되나요? 아니죠. 그냥 위법하기만 하면 돼요. 처분 아닌 행정작용으로도 얼마든지 그것이 국가배상 인정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문제는 부당이득은 위법한 것만 가지고 인정될 수는 없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여야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민사법원이 판사가 보니까 위법한데 둘로 나눠주겠죠. 야, 중대 명백하네, 무효네. 두 번째, 야, 해보니까 위법하긴 하지만 무효는 아니네. 똑같은 말 취소 사유에 불과하네. 난 두 가지, 결국 1, 2, 3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물론 요건 출제 포인트가 아예 아니니까 빼고. 자, 그럼 민사법원의 판사가 보니까 무효다. 무효라고 무효인지 판단할 수 있었고 판단했으니까 무효죠. 그럼 무효니까 부당이득이 됐네요. 어떤 판결을 때려줘야 될까요? 인용과 기각 중에. 당연히 인용 때려야 되죠. 야, 돌려줘라. 과세처분 무효였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죠. 판사가 보니까 분명히 위법한 과세처분을 했지만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야, 그럼 어차피 이거 취소될 테니까 취소되면 무효니까 부당이득으로 돌려줘라인가요? 야, 쏘리, 나는 민사법원의 판사라 취소는 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유효니까 부당이득 아니다. 둘 중에 뭘로 가야 될까요? 이건 후자예요. 민사법원의 판사는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런 무효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과 취소시켜서 무효로 만든다는 건 전혀 별개인 거 아시죠? 야, 이게 위법하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중대 명백해서 위법해서 무효네 라고 판단도 가능해요. 근데 판단해 보니까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럼 취소 사유라는 말은 똑같은 말 유효고 제 아무리 위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민사법원이 스스로 취소시킬 순 없으니까 결론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은 인정될 수 없어서 결론 청구 기각이죠. 그럼 아니 분명히 위법한데 왜 유효해요? 왜 취소 못해요? 민사법원의 판사가. 나도 판사인데. 이게 바로 처분의 무슨 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공정력이죠. 왜냐면은 공정력 때문에. 공정력의 개념이 뭔데요? 이 그림 속에 답이 나와 있죠. 비록 처분이 위법할지라도 무효가 아닌 이상 아무나 취소시켜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권한 있는 기관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그게 누군데요? 행정청이 직권 취소하든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 재결하든 아니면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에서 취소 소송 걸어서 취소 판결하든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애만
위법하고 취소 사유 있는 처분을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을 뿐 나머지 사람은 설령 민사법원이든 형사법원이든 판사라 할지라도 절대 취소할 수 없으니까 결론 유효다. 그게 바로 공정력이라는 힘이죠. 그럼 왜 처분에만 이런 힘을 주냐? 공권력의 가호를 위해서 이렇게 기억하자라 그랬죠. 처분은 철저하게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한 거고 그럼 설령 공권력이 좀 위법했을지라도 그 위법한 처분이라도 살려두는 것이 아무나 위법한 처분을 개무시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본 거예요. 공권력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정력은 지금 어느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공부하시고 있는 거죠? 무슨 효력? 처분의 효력이죠. 그러니까 취소 사유라는 말은 어디서만 쓸 수 있는 거다? 처분에서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법규 명령이 위법하다. 무조건 뭐라고요? 무효예요. 공정력 같은 게 없거든요.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 청구 기각이 나는 거고 그럼 이 경우에 세금 잘못 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소 소송 걸어야죠. 거기다가 부당이득 같이 병합시켜버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죠. 청구의 병합이란 걸 배우셨죠. 내가 원래 취소 소송 걸고 거기랑 관련되는 부당이득을 행정법원에 같이 한 방에 제기할 수 있더라. 그게 청구의 병합으로 연결되는 거가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작용법과 소송법은 다 연결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모든 주제의 끝은 여러분 항상 제목이 똑같아요. 불복 절차 또는 권리구제 수단. 뭔 소송 걸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게 바로 공정력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민사 파트는 모두 끝나게 됐고요. 그럼 형사 파트로 가볼게요. 똑같아요. 조금만 지워보면은 민사란 말만 형사로 바꿔보고 여기는 좀 지워야겠네요. 죄송해요. 여기 좀 지워볼게요. 자, 명령 위반죄 형사로 바뀌죠. 형사. 국가가 나에게 이러라 저래라 명령을 했는데 내가 개겼더라. 근데 개별법에서 그 명령에 위반한 것을 범죄로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냥 명령 위반죄라고 할게요. 자, 그럼 명령 위반죄는 어느 경우에 성립하느냐? 오직 명령이 적법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명령이 적법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만 명령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법에 근거 없는 위법한 명령을 나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겼어요. 그랬더니 날 처벌한대요. 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느냐? 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명령이 적법해야만 네가 명령을 위반했다는 명령 위반죄가 성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명령 위반죄로 형사 재판이 개시됐다고 해볼게요. 그 형사법원의 판사는 이제 유죄 무죄 판결을 내리기 전에 뭘 먼저 판단을 해야 되나요? 명령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판단을 해야겠죠. 명령이 적법했으면 적법한 명령에 개겼으니까 유죄일 거고 명령이 위법했으면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명령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무죄이겠죠. 자, 그럼 똑같은 질문 나오죠. 나는 행정법원 판사가 아닌데 형사법원 판사인데 이 명령이 위법한지 판단할 수 있나요? 있죠. 왜요? 11조. 조문에서 다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물론 11조는 민사법원이라고만 적어놨지만 이그젠플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이든 뭐 특허든 어디든 다 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가 똑같이 명령 위반죄에서는 위법한지를 형사법원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위법하면 무죄, 적법하면 유죄. 국가배상이랑 완전히 연결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무효의가 문제되는 경우 가볼게요. 더 쉬워요. 이렇게 형사법원.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무면허 수입죄 가장 대표적인 리딩 판례. 이게 어렵게 공부하면 공정력과 성결 문제가 한도 급도 어렵지만 쉽게 공부하면 진짜 더럽게 쉽습니다. 이런 무면허 수입죄는 내가 면허가 없는데 수입해야 성립하겠죠. 근데 내가 면허를 받긴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위조된 어떤 서류 등을 첨부해서 받아가지고 하자 있는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청을 했고 면허를 받았는데 이 신청에 위조된 서류가 있어서 면허에 하자가 있었다. 그 후에 내가 실제로 수입을 했고 그래서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무면허 수입제가 유죄가 나오려면은 문자 그대로 나 무면허, 면허의 효력이 없어야 되고 내가 받은 이 면허가요. 그래서 면허가 무효가 되면은 난 면허가 없으니까 무면허 수입제 유죄가 되겠죠. 반대로 면허의 하자가 아예 없으면 당연히 무죄일 거고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내용 이해가 되시나요? 가장 마지막 부분. 내가 면허를 받긴 받았는데 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습니다. 조금 위법했던 거예요. 그럼 취소 사유 있는 면허의 기초에서 내가 물건을 수입했다. 무면허인가요? 유면허인가요? 유면허죠. 왜요? 취소 사유 개념 자체가 적혀 있네요. 유효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면허 한 적 없고 무죄죠. 이게 바로 또 많이 나오는 판례죠. 하자 있는 수입 면허의 기초에서 네가 수입을 했다 할지라도 그 면허가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한 이상 무면허 수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뭔가 공정력 냄새가 나는 것 같으면은 취소 사유를 유효로 바꿔서 읽으시면 끝이에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취소 형사법원이 분명히 나쁜 놈이죠. 뭔가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으니까. 그렇지만 형사법원이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법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취소 사유 있을지라도 유효하니까 무죄가 선고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